이런 일이 있었고. 선생님 신문을 보시네요? 신문이 아주 빳빳하군.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좀 알려주세요. 저 대학 좀 가게. 아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분들도 보시고, 이제 연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시니까, 데뷔를 하고, 배우 생활을 계속 하고, 이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조건.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뭡니까? 찔려! 저 자본주의의 노예 같은 저런 어떤 우리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짓밟는 이런 얘기들, 이런 퇴출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 실력이요. 이게 사전에 대본 같은 게 없어요. 저희가 보시면 뭐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어떤 학생 한 명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어떤 자기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막 하다가, 내가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이 뭐 여러 권들이 있지만은 내가 몇 권 못 읽어서 한 1년 몇 권 그 중에 한 권을 소개를 해줬었던 적이 있어. 네. 그게 이제 여러분 이 그릿이라는 책이에요. 그리? 네. 오. 지금은 이제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이제 판매가 되어서 지금 서점 가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고급진 양장의 어떤 그게 또 있을 거예요. 저 여기에 딱 뭐라고 적혀 있냐면,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엔지! 열정. 연기 선생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제가 이거를 소개를 이거 괜히 또 무슨 정성집 판매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워낙에 유명한 책이니까.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고 돼 있어요. 안젤라 더커스가 지은 건데, 여기 이제 맨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아마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그 배우분들이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오늘 영상에서.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하시는 걸 제가 본 거에만, 제가 같이 경험을 했었던 거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선 이거를 먼저 읽어보세요. 당신이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드디어 해낸 것이다. 오. 웨스트포인트 입학 전형은 미국 유수의 대학들만큼 엄격하다. 아주 높은 SAT 또는 ACT,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 점수와 뛰어난 고등학교 성적은 필수다. 11학년부터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또는 미국 부통령의 추천서까지 받아야 한다.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야. 이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얼마나 엄청난 엘리트들이 모이겠냐고. 여기. 하버드 대학교 입학 전형에도 없는 항목들이다. 와. 게다가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를 포함한 체력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아야 한다. 와. 해마다 14,000명 이상의 11학년생이 지원 절차를 밟는다. 그 중에서 필수 서류인 추천서를 받는데 성공한 4,000명이 추려진다. 그러니까 14,00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추천서를 받을 때 10,000명이 떨어지고 또 4,000명밖에 성공 안 한다는 거야. 이 초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다시 절반이 약간 넘는 2,500명이 웨스트포인트의 엄격한 학업과 체력 기준을 통과하고, 그렇게 선발된 집단에서 1,200명만이 입학 허가를 받아 등록한다. 대단하구나. 초특급 엘리트들 중에서 초초 엘리트를 뽑고 웨스트포인트의 남녀 입학생 거의 전원이 학교 대표팀 선수 출신으로 대부분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도 5명 중 1명이 졸업 전에 중퇴한다. 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거야. 더욱 놀라운 점은 중퇴생의 상당수가 입학한 첫 해 여름에 비스트 베럭스, 일명 비스트라고 공식 문서에도 표기된 7주간의 집중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만둔다는 사실이다. 입학해서 그 첫 해의 여름에 7주 과정 수료하다가 이 초초초 엘리트 등급에서 못해 먹겠다 이러고 와. 중도 퇴학을 그냥 중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려고 2년 동안 준비한 학교를 2개월도 채 다니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 2개월간의 생활이 예사롭지 않다 이러고 쭉 나와 있어요. 시간표를 보면 5시 기상, 5시 반 기상 점호, 5시 반에서 6시 55분 체력 단련, 6시 55분에서 7시 25분 세면 및 청소, 7시 반에서 8시 15분 조식, 훈련, 중식, 훈련, 단체 경기, 세면 청소, 석식, 훈련, 점호, 그냥 이러고 하루 종일을 사람들을 타이트하게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학교에서도 중퇴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고 이제 책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뒤에 한 장을 넘겨보면은 실제로 훈련 도중에 포기하는 신병들 중 그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인 경우는 드물었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냐는 거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이거를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해내고자 하는 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끝까지 끌어당겨서 이거를 몇 년 내내 견뎌서 졸업장을 받아서 정말 초초초초 엘리트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 태도. 태도, 끈기, 열정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이 뭐가 다른지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실력은 그거를 딱 정말로 해낼 수 있는 게 그 능력 딱 가지고 있는 게 실력이고, 능력은 실력이 딱 생길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유라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9유구나. 죄송합니다. 네, 여기 선생님 없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됐든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뭔가 나 못해서 내가 떨어지게 될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물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한 시간들을 한번 쭉 펼쳐서 보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에 어떠한 학교들이 있겠지만은 30명 40명 되는 학생들을 딱 모아가지고 그들이 붙을 수 있었던 비법 하나를 딱 축약해서 누군가한테 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도 이 한마디만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시간을 보냈고 진짜 죽어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분명히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2004년에 입시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 입시하고 지금 입시하고 제가 지금도 계속 입시를 하고 있으니까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선생님도 이제 오래전에 입시하셨잖아요. 선생님 입시하실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네, 차이가 똑같아요. 그다지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열정과 끈기와 내가 정말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 얼마나 내 시간을 쏟아낼 수 있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손가락 하나만 탁 튕기면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많고, 그 많은 정보의 소용돌이, 그냥 정보라고 할게요. 저는 사실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제가 귀로 듣고 실제로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너무나 큰 차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라서 사실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그다지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만큼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릿속에 들어있고 알고 있는 것들은 많은데, 내가 이거를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나가고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조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 속담에도 들은 거는 잊어버리고 경험한 건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딱 나눌 때 그거 알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러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해한다라고 했으면은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경험했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 들었었던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그걸 제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뜯어서 살펴보시면은,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나 피드백을 딱 들었을 때 그래 나도 그거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그걸 그대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뭐 특별히 엄청난 피드백과 엄청나게 인사이트풀한 것들이 가끔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는 바꿔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의 어떠한 나의 모습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피드백이 나오든지 간에 그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실제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제가 질문도 많이 던지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90% 이상의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아, 선생님 저 이제 정말로 알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는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약간 너무 진지해졌네. 자,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학교에 붙기 위해서 나 너무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입학을 해야 된다. 정성진 빨리 만들어내야 사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 물론 중요하지만은 뭐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노력과 열정이다. 열정! 열정! 근데 그거 얘기해준다면서요. 뭘 얘기해줘요? 그 배우님들 어떻게 했는지. 아, 자극적인 얘기? 네네네. 자, 그래. 주세요. 오늘 너무 교육 영상이었으니까. 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정말 너무나 존경에 맞지 않는 조승우 선배님의 경우. 정말 최고의 배우십니다. 사람들은 승우 형을 막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의아했어. 왜냐면 난 형이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봤거든. 어느 정도냐면, 이게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와, 그렇게까지 하시는구나라는 것들 한번 귀담아서 들어보세요. 연습실에 딱 가잖아요. 보통 아침 10시에 연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제가 9시 한 20분쯤에 연습실을 가요. 9시 20분도 좀 빠른 편이잖아요. 네. 9시 20분에 딱 가면은 형이 미리 먼저 와 계세요. 형이 딱 오셔가지고, 10시에 연습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8주 동안 연습을 해서 무대 위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무대로 올라가는 건데 그날 해야 되는 연습을 리허설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와. 그날 해야 되는 연습을 리허설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다가 이제 공연장, 극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시간 전부터 혹은 한 2시간 반 전? 한 3시간 전인가부터 이제 마이크를 차기 시작합니다.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이렇게 찹니다. 형님이 공연하시는 날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크를 찬 다음에 무대에 또 나가세요. 보통 배우들 무대에서 몸도 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날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공연 때 해야 되는 것들. 그거를 또 리허설을 또 해. 무대를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못 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 리허설을 이게 감이 잘 아마 안 올 텐데 그날 공연해야 되는 거를 그렇게 매일매일 본인 하실 때마다 와서 무대 위에서 리허설하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형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몇몇의 사람들은 천재라고. 천재 맞지. 노력형, 완전 연습 천재. 완전히 연습 천재. 그리고 디테일해.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브링 온 더 맨 얘기를 해야 되네. 야, 브링 온 더 맨 저랑 연관이 되게 깊네요.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한참 또 이제 우리 불러주세요. 이틀들. 그런 거 루시 누나들이 또 굉장히 멋지게 우리 여배우분들과 함께 또 막 그런 거지 하면서 노래를 딱 불러요. 그때 제가 술에 취한 연기 선생님이 술에 취한이 뭡니까? 취한이. 이중모음 이거 진짜 심각하네. 술에 취한 그런 어떤 상류층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날 제가 신발 구두를 벗습니다. 구두를 벗어서 그런 거지 한 다음에 이제 이 구두를 마이크다 생각하고 또 루시한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럼 또 이제 그게 너지 그런 거야 알고 있지 알고 있어 뭐 이렇게 했어. 형이 어느 날 저를 부릅니다. 성진아 와. 예. 내가 검색해봤는데 그 시대에 그거 마이크 없어. 그러니까 와. 그 제스처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와. 그때 제 나이가 10년 전이니까 26 이때쯤이에요. 그때 저는 또 배운 거예요. 디테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그 시대에 내가 만약에 하려고 하는 그 제스처나 혹은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소품이나 이런 게 과연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인 건지. 근데 그 본인의 액팅이 아닌데 그것까지 케어를 해주셨네요. 네. 대박이네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또 그렇게 해서 라만차까지 넘어갔을 때는 이거 얘기를 너무 다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라만차 딱 넘어갔을 때는 승우 형이나 성화 형이나 뭐 이런 형님들이 세르반테스 역할을 하시는데 형님들이 만약에 공연에 아파서 못 올라가시면 제가 해야 돼요. 그 역할을.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제가 커버니까 옆에서 이제 연출님이 해주신 얘기 같이 듣고 연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디테일이 와.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정말로 배우가 유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뭔가 공연 때마다 바뀌는 것들을 준비를 다 하시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비단 재능
무슨 재능이야, 말도 안 돼. 얼마 전에 형님 저기 유튜브 또 나오셨잖아요. 계속 집에서 대본 보신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셨지만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건지 진짜 이거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까? 어찌됐든 그 최고의 배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헌신적인 시간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인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객석들이 승우 형 딱 공연 시작하면은 커튼콜 할 때 그냥 전석 기립으로 시작해요. 그냥 아예 엄청난 힘인 거지 이게. 근데 그게 재능? 아니 무슨 재능? 그 무슨 재능이야? 그 엉덩이에 앞침을 하나씩 놔가지고 막 의자에다가 사람들이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고 그게 얼마나 우리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지 그게 온전히 피부로 다 와닿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내 작품에다 공을 들여야 하느냐는 거지. 또 있어. 그러다가 이제 또 그래. 또 어떤 작품에 딱 들어가서 또 한 1시간 전쯤에 딱 가봤더니 안에서 누가 또 목을 풀고 있는 거야. 다른 작품입니다. 다른 작품. 딱 문을 열었어. 박은태형이 뮤지컬 배우 중에서 또 최고시잖아요. 네. 박은태형이 미리 와서 벌써 목을 풀고 있어. 와. 1시간 전부터 공연이 아니라 연습 때 1시간 전에 와서 미리 목을 그렇게 하면 이미 그걸 다 하고 계셔. 와. 그거를 눈앞에서 목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방법은 열심히 하는 거구나. 열심히 해야 정말 잘하는 거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얘기로 열심히 해야 성장하지 그러면 또 어떻게 말이 나올까? 나도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경험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열심히의 그 정도가 얼마만큼인지. 누군가가 말하는 열심히 해야 돼 혹은 뻔한 어떠한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 기준에다 삼으시면 안 되는 거고 그 이상의 기준에다가 눈높이를 높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실 수가 있죠. 너무 꼰대 같은데? 나 얘기하다 지금 점점 입술이 이렇게 말려들어.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요. 이러니까 우리 채널을 학부모님들이 보는 거야. 어머니, 아버님들 저희 채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40, 50대, 60대까지 지금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형이 또 미리 와가지고 연습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형은 정말 또 겸손하게 항상 여러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려고 막 해줘.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동생들, 제가 은퇴형보다 훨씬 동생이니까 그때 제가 어떤 친구하고 씬을 딱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제 극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딱 끝나니까 형이 야 니네 소리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동생들 막 세워주고 그런 진짜 정말 잘하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승우 형이랑 무대하면 뭔가 때로 막 이렇게 씬을 만들어야 될 때 형은 막 자기 것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 눈 다 쳐다보면서 에너지를 다 빨아들인 다음에 객석에다 야! 던지는 느낌으로 연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본인 거 하느라 바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객석에서 봐도 보이는데 뭐 근데 형은 안 그래. 다 빨아당긴 다음에 그걸 객석에 우와! 하고 던지는 느낌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연구하고 시간을 헌신적으로 쓰고 거기에다가 열정적으로 해놔야 그러한 태도를 관객들이 받고 감동이라는 걸 받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야, 이 사람 너무 잘한다. 어느 날 또 샤롯데 시어터로 갔습니다. 또 조금 일찍 갔죠? 한 1시간.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는 했어.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기특해. 나도 열심히 좀 했어. 그리고 또 샤롯데 시어터로 또 갔어. 이른 아침이었어요. 근데 또 그때도 10시 콜이었어. 대부분 이제 10시 시작이니까 노랫소리가 들려 또. 어찌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아침 10시 콜인데 한 9시 한 20분쯤에 윤공주 누나가 알돈자를 진짜 풀로 부르고 있는 거야. 땀을 막 흘리면서 막 엄마 얼굴도 몰라 막 하면서 막 진짜 풀로 막 다 부르고 있더라고. 아침 9시 20분에. 누군가들은 그럴 수 있겠지. 그냥 보면서 저 사람은 뭐 원래 저런다. 뭐 타고났다. 나는 뭐 재능이 그래서 중요해. 뭐 저러니까 뭐 타고나는 게 중요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물론 타고나는 거 중요할 수 있죠. 근데 타고나야 되는 것들이 혹시라도 있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타고나는 것 중에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밀고 나가면서 그거에 막 방해받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그 열정적인 노력. 그 헌신적인 태도. 노력할 수 있는 힘.
그거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말. 저도 그랬었거든요. 2평 남짓한 공간에서 항상 제가 승우형 쫄라가지고 막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들 막 초대받고 막 이렇게 소개받고 배우 형님들 막 소개받고 이러면서 레슨도 많이 받고 진짜 레슨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이래서 하루에 막 6시간씩 연습을 무조건 했었어요. 정말 많이 못할 때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꼭 했어요. 주 7일 매번 빠진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2평짜리 공간이 갑자기 샤롯데 시어터로 바뀌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그러더니 갑자기 LG 아트센터로 또 변해. 세종문화회관으로 변해. 디큐브 아트센터로 변해. 충마토리로 변해. 2평 남짓한 공간에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연습했었던 그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들였더니 그게 어떻게 재능입니까? 그게. 누가 저한테 그런 적 있거든요. 연기하고 노래하는 거 보더니 얘는 타고났고 얘는 뭐 이렇고 막 평가를 막 하더라고. 나는 타고난 게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정말 봤었던 선배님들은 남들이 평가할 땐 타고났다 그러더라. 근데 본인 입으로는 타고났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그냥 꿋꿋이 계속 그거만 계속해. 대박이었어. 그리고 디테일합니다. 어찌나 디테일한지. 글자 하나, 발음 하나도 내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내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끝도 없이 계속 고민해요. 컨프런테이션 할 때도 뭐 시끄러워 죽겠구만 개소리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럼 거기에서 이 글자를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회의하는다고. 놀랍죠 정말. 얼마나 디테일한데. 시라노 할 때는 그런 게 또 있었어. 오프닝을 딱 열 때 리니에르라고 이제 끝내야 되나요? 19가 앞에서 저 한숨 몇 분 지났... 아니 시간이 얼마 안 지났네요. 20분 살짝 넘었구만. 요거까지만 할게. 왜냐하면 뭐 승우형 당연히 원탑이니까 형보다 난 제 기준에는 형보다 뭐 대단한 뭐 그걸 잘 몰라요. 광호형 나와요. 이게 시간 딱 할 때 제 가사 중에 오프닝을 딱 열면서 용맹한 비범한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 근데 그때 내가 천사라네 할 때 호흡으로 탕 치면서 내가 뭔가 표현을 딱 했다. 또 형님한테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연락이. 성재야 그 전사라네 할 때 호흡을 이렇게 딱 치니까 지금 천사라네로 들리는데 이거를 한번 잘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우와, 이렇게 감동.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와. 용맹한 비범한 천사라네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호흡을 탁 치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서 앞서 계신 선배님들의 그런 노고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디테일한 거에서 이 극을 관객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극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를 느끼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딱 하실 때에도 내가 그냥 독백만 하니까 독백에서 이 사람은 뭐 그게 내 이름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도 분명히 그런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그 입시랑은 그럼 뭐가 다르냐? 안 달라요. 입시 연기가 있다. 저는 몰라요, 잘. 입시 연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니,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입시 연기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제약을 두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정말로 배우고, 느끼고, 무대 위에서 했던 대로, 유라 선생님도 본인들이 배우고, 느끼고 했었던 대로, 전루가 청기들어 백기들어, 그게 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야 맞는 건데, 연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제가 이걸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왜냐면 앞에서 지금 졸아요 거의. 시계 치고 난리 났어. 뭐 빨리 끊으라고. 중요한 건 이 극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그 극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될 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씬이 줘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그 씬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전체적으로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것들이 모여서 관객들에게 이 극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데 19유는 그냥 오늘 뭐 듣는 겁니까? 아니 지금 오디오가 안 비어가지고 제 리액션을 못해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제가 물리면 안 되잖아요. 안 쉬고 계속 얘기했던 네. 거야? 아 그래요? 네. 죄송해요. 그래도 너무 진지했어 오늘. 이런 거는 우리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뭐 나도 잘 모르지만 그냥 내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럼 좋지 않을까? 나도 잘 몰라. 사람들이 혹시나 보고 뭐 이렇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까봐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주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귀담아서 들어주시고,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귀담아서 들어주시고, 그거를 머리로 알아 라고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얘기가 또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정말로 메타인지를 최대한 발휘하셔서 내가 지금 나를 객관화 시켰을 때 그러한 메시지가 나에게 오고 있는 게 맞는지,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표현을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표현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다 길다 오늘도 짧다. 길다. 아, 이제 이런 얘기 이렇게 진지하게 안 할게요. 이렇게 진지하게 안 하고, 자 그러면 재밌다. 즐겁게 연기하십시오. 아,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정말로 연기노트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유라 배우님이나 제 얘기에 귀담아 주신 분들이니까 오늘 진짜 진지하고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